처음에는 동거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어떻게 부모님한테 이 자취 소식과 함께 동거라는 폭탄을 알리냐. 그중에 이제 동거 폭탄 전에 커밍아웃 폭탄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 폭탄 효과라고. 오늘의 주제 뭔가요? 저희가 동거를 하고 나서 어쩌다 동거를 하게 됐는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 우리가 만난 지 거의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처음부터 동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로 시작했지. 구는 경기 남부에 살고 있었고 저는 경기 북부에 살고 있었어요. 처음 연락할 때 경기 남부에 산다고 해서 생각보다 거리가 먼데 싶었지만 괜찮다고 했죠. 왜요? 처음에 저 꼬실 때 제가 저 여기 살아요. 뭔데 괜찮겠어요? 하니까 완전 괜찮다고, 자기 운전 잘한다고, 운전하는 거 좋아한다고, 시간 언제 되세요? 저는 월화수목금 다 돼요. 이랬잖아. 그땐 그랬지. 근데 생각보다 멀었지? 저희가 같은 경기도여도 차 타고 왕복 3시간, 대중교통으로 왕복 6시간이거든요. 진짜 개 힘들었어요. 처음에 구를 보러 갔을 때는 운전하는 게 괜찮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날 줄 알았어. 우리가 장거리니까. 그리고 또 어른들의 연애니까. 우리 5월달엔 이날 만나자 이러고 미리 날짜들을 정해놨단 말이야. 되는 날짜 그냥 알아서 보내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내가 그 날짜에 맞춰서 구한테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귀다 보니까 갑자기 수요일인데 보고 싶대. 그때 나는 좀 취해 있었어. 보고 싶다고 하면 바로 달려가는 그런 멋진 언니. 맞아. 그러더니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갈까? 이러고 진짜 왔잖아. 맨날 그러는 거지. 맨날 보고 싶대. 일주일에 한 2-3번 만나게 된 거예요. 장거리인데. 근데 또 장거리 연애의 가장 슬픈 점이 같이 술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술을 먹고 얘네 집 앞에 있는 모텔을 잡아서 거기서 잤어요. 왜냐면 또 얘는 부모님 집에서 캥거루 생활을 하고 있었고 처음 만났을 때는 여자 혼자 모텔에서 어떻게 자냐면서 자기 집에서 자라고 해놓고 이제 막상 사귀니까 내가 모텔에 가면 밤까지 같이 있어주다가 집에 가. 학생을 사귄다는 느낌도 들었어. 왜냐면 외박이 자유롭지가 않았으니까 너가. 그런 말 우리 되게 많이 했어. 저녁에 만나서 간술하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잠깐 만나서 산책하고 헤어져도 안 하시면 진짜 좋을 텐데 이러고. 너무 멀어서 먼 사람도 어떻게 만나요 도대체? 운전을 되게 좋아했는데 운전에 학을 뗐어. 원래 구가 그런 말을 했었다. 나는 30살 때 결혼할 거다. 30살 때 같이 살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당시 구 나이 24? 24, 만 22. 7년 뒤면은 까마득한데 그냥 포기를 하고 있었죠. 송이는 사실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말하면 어떡해. 누구였냐면 친언니. 뭔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불편? 근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외박을 한다 하겠다 이런 거예요 구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동네로 왔어요. 대중교통 타고. 근데 가는 건 별로 안 힘들었어. 물론 3시간 반 정도 걸렸지만 다른 생각 하다 보면 금방 갔거든. 쓸데없는 상상. 갑자기 내가 하다가 지구 멸망되면? 이런 상상하면서 3시간 반 동안 왔지. 같이 데이트하고 자고. 영상 촬영도 하고 그날 그 화성을 다 찍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몰아서 다 해야 되니까 힘들었어. 근데 좋았던 게 일주일 중에 그날을 유독 기다렸던 것 같아. 이날은 구랑 껴안고 잘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맨날 자기 전에 쳐다보기 놀이라고 있거든요. 자기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 스탠드 하나 켜놓고 이제 서로 누워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눈동자만 쳐다보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소희가 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거든요.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고 이래가지고 제가 맨날 이렇게 졸아요. 졸다가 한참 졸다가 눈을 떠보면 세모가 날 보고 있어.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언제든 눈을 감든 뜨든 세모가 날 보고 있구나. 그래서 쳐다보기 놀이를 진짜 좋아했는데 요새는 송이가 먼저 자가지고 그리고 저 쳐다보지도 않고 바나나 인형 안고 자가지고 쳐다보기 놀이 잘 안 해서 변했어요 좀 사람이. 저희가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맹꽁이 소리가 되게 개구리 소리처럼 맹꽁 이렇게 나는데 쳐다보다가 자는 거 좋아했는데. 또 좋았던 게 밤에 술을 먹을 수 있었어. 너랑 동네에 나가가지고 술집 가서 술 먹고.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하루뿐이니까. 또 다음날 밤 돼서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다시 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올 때도 항상 전화통화했어. 조심히 가 하면서 막 옆에서 막 산만하게 떠들어주고 나 졸까봐. 그런 시기들을 1년 정도 지내다가 때마침 제가 집 계약이 끝난 거죠. 언니랑 같이 살까? 어떻게 할까? 이 동네에서 혼자 살까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장거리를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안 되겠는 거예요. 구 동네
근처로 집을 알아보게 됐죠. 그래서 이사를 왔는데 생각보다 버스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거예요. 버스 타면 이제 40분이 걸리고 매일 가기 시작하니까 피로도가 장거리 때보다 더 피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모도 맨날 집에 데려다주고 싶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장거리 때보다 운전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좋았던 거는 있지. 우리 집에서 거의 반동거 형태가 됐고 그냥 밤에 갑자기 막 치킨 먹고 싶다 하면은 치킨 먹고 맥주 먹고 그냥 택시 타고 가고 장거리 때보다 훨씬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 여기 이사 와서도 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고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동네 분위기가 다르니까 제가 옛날에 살던 곳은 좀 마을 같은 분위기였고 그 동네가 되게 한적해서 구가 올 때마다 되게 놀러 오는 느낌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세상에 온 느낌이에요. 세모가 살던 곳은 되게 여유로운 느낌? 한적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먼 길 여행 떠나온 것 같고 좋았는데 새로 이사 온 곳은 제가 살던 곳보다 더 삭막하고 사람들이 일만 하고 되게 회색 느낌이고 그냥 너무 도시여가지고 좀 기가 빨렸어요. 장거리로 지내다가 단거리로 지내니까 오히려 더 마찰이 생기는 일도 많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싸웠어요. 하루에 한 번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싸웠죠. 반동거 하면서 싸울 거 다 싸우고 이럴 바에는 같이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때부터 구가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어차피 여기 맨날 오고 내일도 올 텐데 이렇게 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내가 왜 가야 되지? 나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구한테 못 꺼냈지. 내가 그런 얘기 꺼내면 구가 좀 부담스럽잖아. 마음이 침침한 하루였어. 구가 갑자기 바다 보러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냅다 이 근처에 있는 오이도에 운전해서 갔죠. 근데 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때 한참 뭐에 꽂혀가지고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는 경험을 젊었을 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송이한테 나 해외에서 1년 살다 올 건데 어떡할래? 이랬는데 송이가 따라갈게. 나는 컴퓨터만 있으면 돼. 거기서 컨텐츠도 찍고 잘 됐네. 이래서 같이 원래 해외에서 잠깐 살기로 했었어요. 막 비자랑 이런 것도 알아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갈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월세 너무 비싸. 해외에 살까도 생각했다가 안 되겠다. 구가 여기 근처에 가족이 있으니까 동네 근처로 집을 알아보게 된 거죠. 완전히 근처는 아닌데 그래도 급할 땐 택시 타고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리. 여기로 이제 오게 됐는데 사실 집을 알아볼 때 많이 보진 않았어요. 여기 집을 딱 보고 뭔가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여기 내 거다. 댕이 맨날 끌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거든요. 산책하기 너무 좋아. 근데 그때까지도 가족에게 동거하겠다라는 결심을 알리지 못했어요, 사실. 구는 지금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나름 부모님 동네로 오길 기대하고 계신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둘도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관계도 안정적이지 않은데 주거지까지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있던 와중이었어. 그러다 이제 제가 먼저 부모님한테 얘기를 꺼냈죠.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동거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관계라는 게 떨어져 있을 때 더 애틋하고 좋을 수도 있는 거다. 엄마 동네에 와서 엄마 품에 있으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조금 고민을 했어요. 저는 이 동네에 아예 연고지가 없잖아요. 오직 구만 있는 상황이고 이런저런 복잡한 게 있을 때 근데 나는 엄마한테 말씀드렸지. 근데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 어떡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구였지. 저는 이제 첫 자취기도 하고 사실 저는 혼자 나가서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개꿀이거든요. 밥도 해줘, 빨래도 해줘, 청소도 해줘. 나 뭐 돈 들 게 하나도 없어. 집에서 먹고 놀아도 돼. 하지만 하도 이제 송이네 집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의 체력이 2년 정도 되니까 한계에 부딪히더라고. 어떻게 부모님한테 이 자취 소식과 함께 동거라는 폭탄을 알리냐. 어느 날 갑자기 난 말했어 킥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어떻게 말하지? 고민하다가 그냥 갑자기 벼랑간 거실에서 TV 보다가 나 이날 나가서 혼자 살 거야. 냅다 통보. 약간 살짝 당황하시더니 그래? 그냥 흘려가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좀 되새김질하듯이 나 이날 나가서 혼자 살잖아 이러고 한 번씩 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미 살면서 폭탄을 몇 개 던지잖아 부모님께. 그중에 이제 동거 폭탄 전에 커밍아웃 폭탄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 폭탄 효과라고 앞에 큰 폭탄이 있으면 뒤에 폭탄이 작아 보인다. 뭔가 큰 폭탄이 있으면 앞에 몇 개 좀 터트려 놓으세요. 이제 저랑 구랑 댕이랑 이렇게 셋이서 가정을 꾸리게 된 거죠. 댕이 같은 딸내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해. 하지만 내가 낳긴 싫지. 너가 낳도록 해. 동거하는 소감이 어때 구? 1년 동안 반동거를 했기 때문에 차이점은 없어요. 동거 후 혹시 불편한 점 있어? 없지? 머리카락 공화국이 된다. 아니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똑같이 빠지는데 길어서 비교적으로 잘 보이는 거야. 너 있어 불편한 점? 응가.
응가가 잘 안 나온다? 근데 그건 내가 없어도 안 나오잖아. 아니 본가에 있을 때는 비교적으로 좀 편했는데 여기 새로운 공간이고 또 고층에서 좀 응가가 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가 있어서 조금 불편해. 근데 이 응가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사실 커플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하잖아. 뭐? 난 연애 초반에 얘랑 일본 여행을 가게 된 거야. 사귄 지 5개월 만에 응가도 안 튼 상태였어요. 아시죠? 일본은 화장실이 변기랑 세면대랑 분리되어 있는 거. 바로. 그래서 변기에는 변기만 있어요. 물을 틀어놓고 쌀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 너 노래 틀었잖아. 그 일본 여행이 너무 힘들었죠. 초반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 구한테는 생얼 보여주기도 어려울 것 같고 막 후줄근한 모습도 안 될 것 같아서 막 잠옷도 일부러 농담곰 잠옷 사와가지고 그거 받쳐 입고 그랬거든요. 웃겨. 아니, 농담건 잠옷이 갇혀 입은 거래. 저는 막 캐릭터 잠옷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무지. 그냥 깔끔한 거. 난 오히려 내가 진짜 편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갇혀 입. 집안일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할까 이런 걸 고민 많이 했는데 아직 초반이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그냥 얘가 밥 해주면은 설거지하고 뭐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다 하는데 너가? 그러게? 그리고 저희가 공동 생활비를 시작했습니다. 아 맞아. 관리는 구가. 아무튼 동거하는 저희 구화송의 일상도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모들. 일상 영상 이제 많이 올라갈 건데 어떤 거 혹시 보고 싶으세요? 구독해 주실 거죠? 안 해. 하는 네모로 대답해.